아낌없이 퍼주는 항공사. 2019년 1월 13일 전 세계 여행객들의 눈을 의심케 한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박! 1등석 가격! 이거 실화임? 이건 꼭 사야 해. 원래 홍콩 유명 C 항공사에서는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노선의 1등석 항공권 가격을 한화 약 1,800만 원에 판매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께 최고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1월엔 한화 약 170만 원, 무려 90%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겁니다. 야, 이거 안 갈 사람도 가겠다, 야. 아니 이거 뭐 그래서 신년 무슨 이벤트 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아, 실수구나. 실수죠. 네. 1등석 항공권의 파격 할인은 C 항공사의 직원이 웹사이트에 가격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가격을 입력한 거죠. 하지만 이미 매눈을 가진 몇몇 사람들은 10분의 1 가격에 항공권을 겟하는 행운을 누린 상태. 이미 일어난 실수에 C 항공사 측도 쿨하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로 게재된 가격의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 거죠. 이후 C 항공사 측의 실수에 전 세계 언론은 C 항공사 실수로 이코노미 가격으로 비즈니스석 판매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항공사가 참 아낌없이 실수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노려야겠네. 네, 가끔 검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플 다운받아야겠네요. 1등석 항공권 대란이 일어난 지 약 2주 전인 1월 1일에도 한화 약 790만 원인 베트남 다낭과 미국 뉴욕 간 왕복 1등석 항공권을요. 또 항공사 측의 입력 실수로 8분의 1 가격, 한화 약 94만 원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야, 웬일이야, 이게. 근데 이때도 C항공사는 새해 선물이라며 쿨하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의도적인 마케팅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근데 아무튼 저 때 결제한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악관을 비상사태에 빠뜨린 실수. 2015년 1월 26일 새벽 3시 미국 권력의 심장부인 백악관에 비상경계령이 발동됐습니다. 백악관 비밀 경호국은 곧바로 백악관 건물 전체를 봉쇄, 또 지붕과 정원 등 백악관과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테러 위협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시 새벽 경계 근무를 서던 비밀 경호국 요원의 눈에 띈 무언가. 백악관 남동쪽에 정체모를 드론이 발견됐다. 직경 약 61cm 크기의 드론이 백악관 건물 남동쪽 부분에 충돌한 겁니다. 속상하죠. 요즘에 드론 뭐 테러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네. 2012년에 소형 드론에 폭탄을 장착해 미 국방부의 상징인 펜타곤을 폭파하려던 한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미 정부는 테러에 대해서 초예민한 상태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공포심이 굉장히 클 거예요. 게다가 뭐 그 이후로는 뭔가 경계 상황도 굉장히 엄중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백악관 정원에서 발견된 이 드론에서 테러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드론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긴급 조사에 돌입한 백악관 비밀 경호국. 그런데 6시간 뒤 미 정부 기관 소속인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집이 여기 근처인데 술에 취해서 드론을 백악관으로 잘못 날렸어요. 술에 취해서 조종 실수로 드론을 백악관에 날린 거였죠. 근데 뭐 아무런 피해 없이 단순 실수로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든 날아올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네. 백악관 보안이 참 허술하다라는 걸 알리게 되는 뚫린 계기예요. 거잖아. 네. 아카데미 역사상 최악의 실수. 미국 영화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 2017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두고요. 영화 라라랜드와 문라이트 등이 노미네이트돼 경쟁을 펼쳤습니다. For Best Picture. Come on. La La Land. 자, 영화 라라랜드가 호명된 순간 주인공인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 등 배우와 제작진들은 서로를 부둥켜 하는 영화 감격했고요. 라라랜드 너무 좋았잖아요. 좋았죠. 저 영화는 받을만해요. Lionsgate. Thank you.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한 명 한 명씩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Thank you to Jamie Feldman. 그런데 이때 갑자기
헤드셋을 착용한 제작진이 무대 위로 등장하더니 갑자기? 시상자가 발표한 큐카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큐카드와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작품상 수상자 라라랜드의 프로듀서 조단 호로버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No, there's a mistake. Moonlight, you guys won Best Picture. 배우들과 관객들 모두 당황해 멘붕에 빠지자 라라랜드의 프로듀서 조단 호로버스가 영화 문라이트가 적힌 작품상 큐카드를 직접 카메라에 보여주며 Moonlight, Best Picture. 수상작이 잘못 발표됐음을 확인시켜주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다. 저거 좀, 야, 저거 너무하다. 아니 저는 시상식을 많이 해서 아는데 저 진짜 완전 일촉즉발이에요 진짜. 저건 진짜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진짜 작품상 수상자인 영화 문라이트 팀은 어리둥절한 채로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발생한 이후 작품상 수상작에 적힌 큐카드를 시상자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진행 요원이 시상식 도중 엠마 스톤과 찍은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리는 데 집중한 나머지 시상자에게 작품상 큐카드가 아닌 여우주연상인 라라랜드 엠마 스톤의 이름이 적힌 큐카드로 잘못 전달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다 끝나고 올리든지 하지 그거를. 아유 정말. 단 한 명의 실수가 수십 년을 공들여 쌓은 아카데미 시상식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뭐뭐 먹고 늑대 인간 된 아이들. 2019년 7월 스페인에서 벌어진 충격 사건. 뭐야? 이 뭐야? 무슨 일이야? 애기들 왜 저래요?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손, 몸, 심지어 얼굴까지 털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명 늑대인간 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사이 스페인 곳곳에서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인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럼 뭐에 오염됐나? 늑대인간 증후군을 보인 아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스페인의 F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위장약을 복용했다는 건데요. 이에 스페인 보건당국은 문제의 위장 질환 실험약을 조사해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위장약을 분석하던 중 발견된 뜻밖의 성분, 미녹시딜. 저 발모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오, 알고 계시나요? 네. 이 미녹시딜은 위장약이 아닙니다. 모발 성장 촉진제였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사실 탈모약은 호르몬제라서 호르몬제죠. 손에도 닿으면 안 되거든요. 네, 원래 만져도 안 된다 만져도 그러잖아요. 안 되게 네. 독해요. 공장에서 약품을 제조하던 중에 위장약에 사용되는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표시된 용기에 발모 촉진 성분인 미녹시딜을 넣는 실수를 한 겁니다. 얘는 정말 미쳤어. 즉 아이들에게 위장약을 먹인 줄 알았던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발모제를 먹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털이 과도하게 자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앞으로 또 크면서 이 부작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탈모만 문제가 아니라요. 뿐만 아니라 미녹시딜에 혈관 확장 기능이 있어서 고혈압 치료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복용할 경우 심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너무 끔찍한데요. 이에 스페인 보건당국은 곧바로 유통된 해당 위장약을 모두 회수한 뒤 전면 폐기했고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제약회사 공장도 폐쇄 조치했다고 합니다. 닫아야죠.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에 큰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부모는요. 아이가 거울만 보면 자꾸 울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 애가 집 밖을 못 나가요. 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리겠어 주변에 또 애들이. 이게 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까 맞아요. 빨리?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미녹시딜 복용을 중단하면 수개월 내에 비정상적으로 자란 털들은 빠진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그런 일 생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내 아이가 아이를 아파서 내 손으로 약을 먹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부모로서 이 죄책감 이건 어떻게? 이유 없는 죄책감. 그다음에 진짜 심장에 문제 생겨봐요. 평생 그걸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진짜 반복되면 안 됩니다. 빚더미를 낳은 화수분. 2014년 7월 호주 시드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학생인 말레이시아 출신의 크리스틴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라? 이 뭐지? 돈이 없는데? 돈이 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외국 은행에서도 통장 잔고가 부족해도 일정 금액까지 초과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의 실수로 그만 이 크리스틴의 마이너스 통장에 인출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틴은요, 곧바로 부동산으로 직행. 그리고 시드니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무려 월세 300만 원의 호화 펜트하우스를 계약했고요. 자기 차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근사한 걸로 한 대 뽑았어. 남자친구에겐 통 크게 고급 스포츠카도 선물. 미쳤네 미쳤어.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 쇼핑을 하고 또 하고 지르고 또 지르고 명품 매장에서 하루에 무려 1억 원 넘게 쓰기도 했답니다. 아니 자기 돈이 아닌 게 뻔한데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마이너스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건 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하게 자기 돈이 말하면. 아니죠. 그리고 어느 날 크리스틴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115만 호주 달러, 무려 약 9억 5천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고객 통장에서 단시간에 14차례에 걸쳐 거액이 인출되자 은행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한 겁니다. 알아보죠 저 정도면.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거죠. 결국 은행에선 서둘러 크리스틴의 통장 계좌를 동결한 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유학 가서 뭘 배운 거니? 아우 정말. 그리고 지금 소 다 잃고 지금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생각 없다. 네, 이미 써버린 돈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호주 경찰이 흥청망청역 크리스틴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방안은 200만 원대 쿠션부터 3억 원이 넘는 가방까지 온통 명품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크리스틴이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사용한 금액이 무려 38억 원 이상. 내일이 없네 저 친구는. 어? 아니 저 어떻게 다 갚을 거야? 정말 탕진잼이구나. 예. 아 근데 이거 어떻게 갚을까요? 난 그게 걱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행 실수로 이체 한도가 안 걸려 있었다 해도 뒷일 모르고 저기 사고를 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건데. 정말 오늘만 살 것처럼 은행 돈을 펑펑 쓴 크리스틴. 그동안 사용한 금액을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인생의 실수를 저질렀으니 설마. 2016년 5월 거액의 미상환금을 남겨두고는 고향인 말레이시아로 도주를 시도한 크리스틴. 결국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자기도 알 거예요. 이거 못 갚는다는 거. 그래서 도망가려고 한 거죠. 그렇다고 도망가? 벌 받아야죠. 죗값을 치러야죠. 은행의 실수를 악용해 또 크나큰 실수를 더 얹은 한 유학생의 잘못된 선택. 내 것이 아닌 걸 탐내면 결국 그 독화살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미 사법부의 어리석은 실수. 2019년 5월 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인 소식. 수감된 살인 용의자 에릭 베일이 교도소를 빠져나갔다는 것. 오우, 이것도 웬일이야. 수감자가 탈옥한 거네요. 탈옥일까요? 아니에요? 자, 정확히는 몰래 달아난 탈옥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두 발로 당당히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살인 용의자인 에릭 베일은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누명을 쓴 거예요? 리스트를 잘못 넣은 거예요? 뭐예요? 아, 동명이인. 잘 모르시겠죠? 네. 자, 그럼 사건 발생 전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에릭 베일은 플로리다주의 한 공원 인근에서 트럭을 몰고 가다가요. 다른 차량에 탑승했던 한 20대 남성을 총기로 살해. 이 사건으로 검찰은 에릭 베일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그런데 기소 여부를 가리는 대배심 판결 결과 에릭의 살해 수법이 아주 잔인해 2급 살인 혐의는 기각됐고요. 그 대신 계획적 살인으로 보는 1급 살인 혐의를 적용,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 집행관인 보안관 사무실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네? 에릭 베일은 혐의가 기각됐다고 해서 이미 석방했는데요? 아, 그 2급을 기각한 것만 잘못 봤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보안관 사무실에서 1급 살인 용의자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준 거죠. 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2급이 아니라 1급입니다 했는데 2급이 아니란 말만 듣고 석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탈옥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탈옥이 아니지. 네. 석방에 석방. 내보내주니까 나간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저 사람을 다시 잡아들이는 게 더 우선 아니에요? 빨리 잡아야지. 길거리에 저런 사람 돌아다니는 거. 그럼. 아니 뭐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빨리 잡아야죠. 결국 지난 7월 조지아의 주에 숨어있던 에릭을 다시 검거하긴 했다고 합니다. 이불킥으로도 모자란 역대급 실수 19, 7위를 공개합니다. 뇌사 판정 남동생. 알고 보니 2018년 7월 미국 뉴욕에 사는 슈렐 파월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뉴욕의 병원인데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화 때문에 그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뭔데? 당시 병원에서 온 전화는 그녀의 남동생인 윌리엄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윌리엄스의 지갑에서 찾은 신분증, 사회보장카드를 보고 누나인 파웰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남동생 윌리엄스는 튜브에 의지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는데요. 누나 파웰은 매일 병실을 지키면서 남동생 간호에 매진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생 윌리엄스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남동생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 안락사라는 힘겨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고. 아무튼 뭐 그 결정하기까지 그 가족들도 너무나 고통받고 또 괴롭고 슬펐을 것 같아서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파웰은 남동생의 장례를 준비하던 중 남동생의 부검을 실시한 검시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망하신 분은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뭐야? 그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 안락사라고 동의한 거야 자기가? 아니 간호도 했다며. 이 황당한 일이 발생한 이후 병원에서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실려오자 사회보장카드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우선 병원의 진료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끔찍한 실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파웰의 진짜 남동생 이름은 프레드릭 윌리엄스. 그런데 실려온 환자 이름은 프레디 클래런스 윌리엄스. 그러니까 사회보장카드와 진료 기록 이름을 대충 보고 같은 사람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 뒤 병원 측은 엉뚱한 가족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아니 잘못 볼게 따르지 환자가 아픈 사람을. 그리고 저 윌리엄스라는 이름이 한둘이에요? 윌리엄스는 진짜 많은 너무 이름이 많잖아요. 더 면밀히 체크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중대한 결정을 내린 뒤잖아요. 안락사. 그 뒤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다는 게 참. 자, 그리고 당시 파웰의 진짜 남동생 윌리엄스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몇 주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진짜 너무 황당하다. 아니 그리고 사실 뭐 간호를 했으면 얼굴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나도 그 생각도 했는데 왜 그러지? 뇌사 상태였잖아요. 그 생명 유지 장치까지 해서 얼굴도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 안타까웠네.